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순서 시작합니다. 지금 YTN이 자리 잡고 있는 이곳 상암동에는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아직 퇴근 전이신 분이 있으시다면 좀 대비를 단단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2부에서는 국민의힘 조희진 의원 만나봤는데요. 여의도 정면 승부 3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최고위원 연결해서 당내 현안에 대한 입장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최고위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서영교입니다. 예. 네. 서영교 의원님께 이거부터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 이낙연 대표 신당 만듭니까? 신당 만드시면 안 되죠. 아니 근데 예, 그건 제가 당이론이고 현실적으로 네. 어떻게 판단하세요? 제가 이제 뭐 이낙연 대표님은 아니니까 당의 더불어민주당의 당 대표도 하셨고요. 대통령 후보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총리까지 하셨고요. 그리고 그동안 당을 탈당하지 않고 정치를 해왔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탈당도 안 되고 신당도 안 됩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처럼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 발언이나 표현 이런 것을 보면 신당을 할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고 해서 또 많은 언론인들이 체크해서 신당으로 가시냐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정확하게 답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걱정스러운 마음이 있지만 신당 창당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일 이낙연 전 대표가 신당을 만든다면 성공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세요? 지금 사실은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 체포영장 관련해서 그리고 압수수색 관련해서 윤석열 정권이 엄청나게 탄압을 해왔고 목숨을 죄어왔지만 그것을 이재명 대표가 다 이겨냈습니다. 그런 이후에는 당이 그리고 당원들이 그리고 또 국민들도 힘을 실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저 똘똘 뭉치고 있고 하나 돼가고 거기에 윤석열 정권이 경제 무능이라든지 여러 가지 실정을 하면서 반 윤석열 연대를 통해서 총선 승리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혹시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신당 창당으로 간다 한들 지역구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의석을 얻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지역구 의석을 얻기 어렵다. 이 얘기는 네. 결국 뭐냐면 연동형이나 준연동형으로 계속 갈 경우에는 어느 정도 성공할 수 있지만 병립형으로 가면 성공하기 힘들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죠. 연동형이나 준연동형에 대해서 일정 정도 외부에서 당이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일정한 의석수가 배분될 수 있는 게 연동형이잖아요. 준연동형이고. 그러나 이제 연동형과 준연동형의 원래 취지는 기후의 녹색이라든지 노동자의 정당이라든지 기후 관련 정당이라든지 여성 관련 청년 관련 이런 소수 당들이 어떻든 좀 의석수를 차지할 수 있게 만들자는 취지에서 연동제를 했지. 예. 있던 거대 정당들이 양당 정당들이 나가서 그 신당을 만들고 거기에 일정 정도 의석수를 가게 하려고 하는 연동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라고 한다면 잘못된 방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신당은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만에 하나 이낙연 전 대표가 신당을 만든다면 그거는 일종의 위성정당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네요. 원래 연동형의 취지는 예. 다양한 정당, 다양한 목소리, 소수의 목소리를 반영하자라고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총선을 앞두고 급조된 형태의 기존에 있던 정치권이 만든 거라면 뭐 잘못된 정당의 모습이죠. 예. 예, 어디에 위성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그걸 떠나서 잘못된 급조 정당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근데 그 이낙연 전 대표가 또 이준석 전 대표 만난다고 만날 뜻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연대 얘기도 나오고 이런데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뭐 그런 식의 언론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서요. 네.
뭐 만날 수도 있으시겠고 예.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니까 예. 만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은 하지만 그 말씀처럼 좀 더 기후, 노동 뭐 이런 소수의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는 그런 유형이 아니라 당의 대통령 후보까지 당대표까지 했던 분이 그런 모습을 보인다고 한다면 뭐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성공 가능성은 별로 크지는 않을 거고 그리고 또 실현 가능성도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가정으로 자꾸 얘기하시니까 저도 참 죄송합니다. 말씀드리기가 불편하긴 하네요. 죄송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두 사람이 만날 가능성도 없고 그죠? 뭐 만난다 하더라도 별 시너지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신다고 이해할 수 있겠네요. 그죠? 가정을 놓고 얘기하시고 원하지 않는 가정을 놓고 얘기하셔서 알겠습니다. 뭐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가정이 아니라 현실을 잠깐 여쭤볼게요. 예. 그 원칙과 상식 의원들 지난 주말에 대규모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근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 일단은 뭐 신당 얘기는 안 합니다만 이재명 대표와는 함께하기 힘들다는 이런 뜻이 좀 분명히 드러났다는 분석이 많은데요. 이분들의 정치적 행보는 앞으로 어떨 거라고 보십니까? 저의 정치적 승부를 물으시면 참 좋을 텐데. 아니 예, 워낙 정치를 잘 하시는데 뭐 저 서 의원님한테 뭐 그런 걸 여쭌 이유가 전혀 없죠. 우선 그 네 분이 그런 행사를 하셨고요. 예. 거기에서 이제 발언한 것을 보면 뭐 이재명 님 밑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든지 이런 발언으로서 보면 일정 정도 선을 많이 긋고 있다 이런 느낌은 들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제 또 언론인들을 통해서 그러면 탈당이나 신당에 관한 생각들이 있으시다는 겁니까? 라고 언론인들이 다 물어봐도 그것에 대해서 명확히 또 선을 긋는다고 하셔요. 그러나 발언이나 이런 것을 보면 어떻든 지금 저는 이제 지도부로서 더 소통하고 더 대화해서 우리가 함께 만들어온 정당이고 함께 해온 민주주의 과정이었기 때문에 더 소통해서 통합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그렇게 해 가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제 지난주 말이나 또 어떻든 그동안 나오는 내용을 보면 조금 안 좋은 상태까지 간 것 같다 이런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알아보면 신당 그런 얘기는 언론에 쓰지 마세요. 탈당 이런 거 쓰지 마세요라고 하는 걸 보면 저희들이 좀 더 소통해 나가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아마 이 원칙과 상식 이분들이나 비명계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왜 얼마 전에 그 하위 10% 의원들한테 감점 30%로 하고 그다음에 이 대의원과 권리당원에 있어서의 그 투표 비율을 60대 1에서 20대 1로 줄이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 이렇게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거 여기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졌을 것 같은데요. 그 하위 10%를 경선 과정에서 30% 감점하는 내용과 대의원제 관련해서 그 20대 1 대의원 20대 권리당원 1 정도의 그 비율로 맞추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그 내용에 대해서 크게 이견이 없습니다. 그분들도 저희가 이제 비명계 쪽하고도 많이 이야기했고요. 그 정도면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시점이 왜 지금이냐 대의원제 관한 논의는 그래서 사실은 뭐 그런 데 이견이 있는 거라서 큰 차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꼭 하위 10%가 본인들이 된다라고 말할 수도 없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 큰 이견이 없지만 왜 이 시점에 그리고 또 1년 전에 규칙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왜 지금 이런 논의라서 사실은 그것은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근거는 좀 되긴 하지만 이것 때문에 내가 여기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참 그리고 아까 저희가 선거제도 잠깐 얘기했는데 그 지도부시니까 어떻게 권역별 병립형으로 가는 겁니까? 어떻게 지금 뭐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우선 저희들이 더 논의를 해야 하고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현재 체제로 가게 된다면 위성정당 안 된다.
이런 입장을 명확히 갖고 있어서 국힘당하고 위성정당 안 된다라고 하는 협상을 하고 있는데요. 국힘당은 그거 못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개특위가 5대5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한쪽에서 밀어붙이고서 그냥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양쪽이 협상을 해서 합의를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당 국회의원 수가 많아서 다른 상임위에서는 숫자가 우위에 있지만 정개특위는 딱 5대5로 되어 있습니다. 한쪽이 일방적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합의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위성정당을 저희는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고 국힘당은 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이라면 이 상황에서 저희는 꼭 해야 되는 것은 권역별 비례대표제입니다. 이중 등록해서 지역주를 타파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꼭 해야 된다라고 했고 그것을 국힘당에게도 얘기했고 국힘당이 그에 대해서 일정 정도 긍정적인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위성정당 안 되는 안을 내놨고 그것이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우리가 윤석열 정권이 이렇게 폭압적이고 검찰 독재를 휘두르고 있는 상황 속에서 국힘당 쪽에 많은 의석수가 그냥 가는 것을 바라만 볼 수는 없다. 이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어쨌든 지금까지 민주당의 공식적인 입장이죠. 그렇습니다. 예. 아주 초기부터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저희들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위성정당 이거 방지 아마 그거 글쎄 국민의힘이 그거 반대하는지 정도 모르겠는데 위성정당의 개념을 이게 좀 주장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조국 전 장관이 신당을 만든다면 위성정당일까 아닙니까? 송영길 전 대표가 신당을 만든다면 위성정당입니까 아닙니까? 이거 굉장히 헷갈리거든요. 저희가 당에서 위성으로 만들진 않겠지만 그렇죠. 의도는 저희가 아니고 지시나 의도는 그렇죠. 아니죠. 예.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서 사람들을 내보내고 하는 위성 정당의 모양 아니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한다고 하는 것은 민주당과 국힘당을 제외한 노동자의 중심인 완전히 성격이 다른 그죠? 그렇죠. 완전히 목적과 성격이 다른 정당들. 예. 그리고 기후를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녹색당이라든지 그다음에 여성들을 그 어떤 권리 신장을 하고 이런 당의 추진이라든지 역사적인 것을 회복하기 위한 정당이라든지 이렇게 기존에 있으면서도 아니면 꿈틀거리면서 정당을 만드는데 그럼 좀 좋은 의도를 갖고 있는 정당들이 진입할 수 있게 하자는 게 연동형 비례대표제입니다. 예.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러면 지금 떨어져서 나간 이준석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분들이 만드는 정당이라고 한다면 원래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하고는 다르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근본적인 고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요. 민주당 영입 인재 1호로 환경 전문가 박지혜 변호사를 영입했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서 의원님이 이제 최고위원이시니까 국민의힘에 영입한 인사들과 민주당이 영입한 인사들을 비교하면 어떤 비교 우위가 있다라고 보시겠습니까? 국민의힘에서 영입한 분들은 사실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삐뽀 119 요런 분이 계셨는데 그런 분들은 수학과 의사시죠? 예, 수학과 의사신데 사실 저는 잘 몰랐지만 아기 키우는 엄마들 사이에서는 또 유명한 분이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일정 셀럽 형태를 그쪽은 찾은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입당을 하고 나니까 많은 분들이 실망했다. 이런 분이 많아서 이분이 나는 출마하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고요. 박지성 씨 얘기도 오늘 얘기하는데 누구요? 축구 선수요? 박지성 축구 선수요. 축구 선수요? 예, 그 얘기를 우리 학교 출신인데. 예. 그렇게 얘기하니까 박지성 선수가 난 그렇지 않다라고 단호히 얘기하더라고요. 얘기만 깜짝 놀랐네. 예. 그렇지 않다. 나는 출마할 생각 없고 그렇게 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셀럽 형태라기보다는 지금은 제일 중요한 게 기후 위기이다. 그러면
어린 시절부터 젊어서부터 이 기후 위기를 극복해낼 수 있는 미래를 바라보는 활동을 계속 해온 사람. 근데 이것을 국민 추천을 받았습니다. 예. 국민 추천도 받고 인재위원회에서도 검증도 하고 여러 각계각층 추천도 들어온 사람이 이 사람이고요. 그런 속에서 또 제가 오늘 이제 여러 사람을 만나니까 자기와 같이 기후 위기 관련한 일들을 해와서 아주 높이 평가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새로운 방식의 인재 영입, 안전하면서도 정말 큰 일을 해낼 사람, 이런 부분에 저희가 의미를 두고 있었기 때문에 뭐 국힘당이나 우리 당이나 서로 방식을 조금씩 달리하면서도 미래를 책임질 사람들로 좋은 인자들이 정치권에 들어와서 좋은 정치를 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영교 최고위원님 말씀을 요약하자면 민주당은 셀럽 위주가 아니라 문제의식에 기초한 전문가 위주로 영입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러면서도 그 각계각층이 추천한 걸 보면 셀럽 뭐 이 형태는 아니나 안정적이면서도 많은 일들을 해온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평가 속에서 국민 추천에도 그 사람이 있었고요. 예. 그리고 또 각계각층 추천에도 있었고요. 그래서 인재를 발굴하는, 예. 그러니까 떠 있는 인재도 있을 수 있지만 인재를 발굴하는, 그래서 미래를 맡겨보는, 함께하지만 이런 인재 영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셀럽 얘기하니까 갑자기 생각나는데 네. 왜 그 올드보이라고 흔히 얘기를 하는 정치 오래 하신 분들이 지금 민주당에서 다시 출마를 하겠다고 나오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서영교 최고위원님은? 이와 관련해서는 이제 다양한 얘기들이 있어서요. 예. 신선하고 또 젊고 혈기 있고 도전적이고 이런 젊은이들이 저희도 일을 맡겨보면 참 잘하더라고요. 그리고 빠르고, 그래서 그런 장점이 또 있고요. 또 오래된 정치인들이시면서도 아직까지 이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그분들이 갖고 오신 정치 인생과 갖고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을 탁월하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어떤 전체 정치에서 변화,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하면서도 젊은이는 빨리 가지만 또 정치적 역정을 겪어온 분들은 빨리 가는 길을 알고 있다, 이렇게 해서 장단점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문제 제기도 있지만 지금 제가 조금 당내에서도 좀 이야기할 수는 문제 없을 것 제기가 같습니다. 있나 봐요, 진짜. 예, 예. 알겠습니다. 뭐 저희들 그런 얘기들 꽤 있었습니다. 예. 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근데 서영교 의원님 이 기침하시는 거 보니까 좀 감기 기운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죠? 네, 이제 그죠? 마지막인데 조금 감기 기운이 남아 아니요.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이거 너무 활동을 열심히 하셔서 그런 건데요. 네. 어쨌든 몸조리 잘 하시면서 활동 열심히 네.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문회 거 마저 좀 안 물어보시나요? 시간이 다 됐는데 간단하게 말씀하시죠. 예. 네, 강도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예. 뭐 폭력 전과도 있고 또 음주 전과도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김홍일 방통위원장 개각을 한다고 대통령이 내놨는데 예. 웬만한 사람들 다 총선에 내보내고, 그래서 도주했다 이런 이야기도 하거든요. 도주 개각이다 이러기도 하는데 뭐 어떻게 새로 내놓은 장관 후보자가 참 많을 텐데 폭력 전과에 음주 전과 골라도 너무 잘못 골랐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거는 다 철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인사검증단인 한동훈 장관은 왜 이런 거 제대로 검증 안 하는지 예. 저는 좀 제발 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네. 몸조리 잘 하시고요. 오늘 말씀 잘 네.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최고위원이었습니다.